9월 22일 마감 시향입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급락 출발했다가 다행스럽게 코스피 25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5월 31일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분간 시장은 계속적으로 어렵다. 자, 그리고 글로벌 통화 슈퍼이크가 끝났는데 자, 대부분은 다 예상대로 진행되었어요. 네, 여기에 나오지 않은 대만, 홍콩도 금리를 동결했고 영국만 금리 인상이 예상되었는데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연준의 이 금리 동결 이후에 나왔던 파월 연준장의 발언들로 인해서 이번 주 내내 국내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정말 지속적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게 무시할 수는 없나 봐요. 원래 9월 달에 계속적으로 증시가 하락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겨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석 전까지는 요거 여기서 보여드리잖아요. 추석 전까지는 좀 조심하자. 네, 그리고 9월 달에는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다. 네, 2000년 이후에 이 코스피와 나스닥 월간 평균 등락률 보시면 알겠지만은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역시나 개박살이 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제가 오늘 병원 검사가 있어가지고 시장에 참여는 하지 못했는데 그거 보면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 화요일 이후에 정말 시장이 정치 테마주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선 이 체포 동의안은 가결이 되었지만은 실제로 구속 심사를 할 건지 아니면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할 건지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불구속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막 수사하고 재심하고 이래버리면은 총선 때까지는 절대로 구속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다시 한 번 더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속 심사는 누가 하느냐? 네, 유창훈 부장판사가 합니다. 네, 이 유창훈 부장판사는 근데 사실 정치적 성향이 뭐 좌파 우파가 있다면은 약간 좌파 쪽입니다. 네, 일단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요. 네, 김병수 대법원장 오늘 끝났는데 이 김병수 대법원장의 어떻게 보면은 측근이고 최근에 이 50억 클럽 이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청담동 의혹과 그리고 사실은 뭐 스토킹 혐의가 있었던 이 강진구 대표도 구속영장 기각한 사람이 모두 유창훈 부장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심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동신건설 가자 하고 있는 건 저는 그래서 동신건설 살까 생각 중이에요. 야수의 심장으로.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 올랐던 정치 테마주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낙연 전 대표 테마나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 테마 올랐는데 지금 여당 쪽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가 조금 애매합니다. 네, 지금 지지율 이재명 대표가 계속 높았고 그리고 이 뭐 엘리트 코스라고 하죠. 네, 서울 에서의 이런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그리고 당 대표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국무총리 한다거나 그 다음에 대선 후보자가 되는 건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아있죠.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총선 관련 테마로 쏠리게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재명 대표 테마라든가 아니면 이낙연 대표 테마라든가 이게 지금 경기도지사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대표가 되기 또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낙연 테마도 오늘 올랐고 김동연 테마도 올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낙연 테마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큰 수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구속이 안 된다. 그러면은 동신건설에 몰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유창훈 판사의 성향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화요일날 추가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동안에 또 뉴스 이슈 나오면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았고 장초반부터 정치 테마주로 움직였는데 증시 외부의 흐름은 조금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국경제 연유가 우리랑 연유가 비슷하기 때문에 좀 증시 리스크를 좀 죽일 수가 있겠죠. 아시아 증시가 중간권 증시가 쉬어버리게 되면은 또 변동성이 약해지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 이제 연유에 많은 관광객들을 좀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일본이 대규모 금융 완화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근데
짧게는 좋지만 왜냐면은 이 엔화까지 흔들려 버리면은 이 아시아 증시의 변동성이 워낙에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은 없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엔저에 대한 매도세로 인해서 일본 증시라든가 뭐 엔화로 인한 외화가 유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랑 우리나라 라이벌리 국가지 않습니까? 반도체, 자동차. 근데 일본 기업들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기업의 영업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리나라가 좀 잘 해야 돼요. 아 답답해. 답답한데. 아무튼 일본이 지금 이렇게 33년 만에 증시 상승하는 게 아베노믹스가 10년짜리 계획이었어. 10년짜리 계획. 최소 10년에서 30년짜리 계획을 준비를 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엔저 현상하고 그리고 뭐 비중을 좀 많이 만들고 물론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일본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30년짜리 계획을 준비했단 거예요. 근데 뭐 안 좋은 일이 발생했지만은 지금 아직 일본 증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도 뭐 정책 세울 때 1, 2년 맨날 뭐 선거가 너무 짧아. 우리나라도 대통령 한 연임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길게 정책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 거고, 자 지금 연준이 통화 정책을 고금리 그리고 올해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기업들 파산하는 기업들이 어마하게 많아요. 이건 누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 국가잖아요. 그 경기가 안 좋아. 수출이 안 돼.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장전 시장에서는 2차전지 종목들의 생태계가 굉장히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다. 경쟁력이 심화되는 거는 결국에는 더욱더 많은 설비 투자를 해야 될 거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잃어간다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가들이 투자를 크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 전기기차 산업,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파는 이 합쳐서 거의 30%가 되는데 반도체 20%, 자동차 10%인데 이 무역 비중이 여기서 지금 깎여 나가는 겁니다. 이거 힘들어요. 이게 다 당군 할아버지 때문에 당군 할아버지가 네 진짜 어떻게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를 세웠을까요 우리나라를. 아휴, 아무튼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좌우 안 그래도 지금 남북 분단되어 있는데 좌우로 갈라지지 말고 정말 좀 미래를 향해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정치인들이 좀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분들은 자녀들이 다 외국에서 상관이 없나요?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도 좀 조정이 나왔고, 네, 조정이 나왔고, 계속적으로 자금 이탈이 되고 있죠. 네, 우리나라 증시는 안 하는 게 정답이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천천히 빠져야지 우리도 빨리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장 어떻게 돌릴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유튜버랑 뭐 경제 TV는 계속 아직 이 주식 바닥입니다. 이거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미친놈들 같아요. 미친놈들. 걔들이야 계속 책 팔아야 되고. 주식 계속 해야지 거래 수수료 나오니까 유튜브 클릭하니까 자극적으로 달아야지. 저도 솔직히 유튜브 맨날 할 때마다 이거 상각합니다 하면 조회수가 엄청 올라. 근데 사실은 제가 엄청나게 증시에 긍정적인 사람인 거 아시죠? 근데 포기했다니까. 네, 올해 제가 가치주를 정말 포기해버렸습니다. 국내 주식은. 오늘 이런 시장을 확인하고 나서 그래서 그냥 테마주만 계속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개인 투자들은 그게 수익률 제일 높아요. 그리고 나머지 좀 비중은 계속적으로 현금 만들어서 내년에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짧게 주도 정식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제가 10년 제가 4개월 뒤면 10년 차인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원래는 제가 가치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자, 그래서 26일이 중요하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느냐 불구속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네 결판 날 겁니다. 저는 동신거에서 계속 사고 싶어요. 오늘 마감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암호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디귿 이렇게.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 테마주들 드라곤 보틱스는 뭐 블랙록이라든가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뚜껑 까봐야죠. 지금 460 공모 상장가를 60에서 400%로 바꾼 다음에 한 번도 따상이 나오지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따따블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일단은 다른 상장 종목보다 왜냐하면 저평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게 상장하기 때문에 거기는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상장할 때 상장가로 매도해야 된다는 거. 근데 너무 안 줄 것 같다. 또 청량 한 주 주겠지 막.
네, 오늘 시간에 가니까 자 모비스 다이언시스 계속 올라가는데 좀 재밌죠 여러분들. 네, 지금 중입자 암 치료기는 일본 겁니다. 우리나라는 치료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은 중입자 치료기 일본 거란 거 뉴스 아무도 안 쓰더라고. 일본 제품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술이 안 돼요 아직. 네, 그래서 이거는 테마주다. 대적들이 만들어낸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많이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 5G 로봇 테마주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 추가적으로 세력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네, 남아있지만은 뭐 예전처럼 크게 막 20-30%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래대금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 진짜 힘들었죠. 네, 저도 몸이 최근에 안 좋아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다행히 뭐 검사 받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합니다. 뱃살이 많아서 초음파가 잘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너무 힘 많이 쓰지 마시고 제가 계속적으로 시향이라든가 관련된 내용도 말씀드릴 테니까 주말에는 좀 힘 빼시고 좀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좀 마중동 나가시고요. 네, 저도 주말에 좀 낚시 좀 다녀볼까 합니다. 네. 네,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큰 이슈 없으면은 중간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